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이곤과 470 요트의 튜닝 및 스피드 가이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것은 레벨 3 코치를 위한 기술 코스의 일부이며 여러분의 선수들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 없는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은 자신을 발전시키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믿음입니다. 더 나은 보트 스피드를 찾는 과정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모든 레이스에서 승리할 수는 없지만 모든 레이스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 배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튜닝의 5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같은 금속 줄자와 텐션 게이지를 사용하여 일관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둘째, 평온한 상태에서 튜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 정확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셋째, 역할 분담을 표준화하여 각 크루가 항상 동일한 루틴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넷째, 텐션 측정과 조정은 반드시 짚을 내린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이나 시합 전에 스파 슈라우드, 컨트롤 라인에 사전 마킹을 해두어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성을 높이십시오. 정밀 측정과 기록은 튜닝의 핵심입니다. 재현 가능한 수치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기록의 생활화를 통해 튜닝 시트의 풍속, 보트의 거동, 그리고 성과 데이터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마스트 정렬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메인 할리어드를 사용하여 마스트가 선미에서 보았을 때 중앙에 수직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리그 대칭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트와 포일이 보트의 중심선과 일치해야 최적의 밸런스와 스피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정밀성을 유지하여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스탠딩 리깅의 기준점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레더 끝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를 해두면 칩 리치의 텐션과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슈라우드 핀 위치에 번호를 매겨 물 위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세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리그 텐션 및 레이크의 경우 각 핀 설정에 따른 표준 텐션과 레이크 값을 마스트나 보트 내부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크의 중립 위치를 데크에 표시하여 각 슈라우드 핀 설정에 맞는 초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어서 컨트롤 라인의 기준점 표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집 시트와 사이드 탱크의 경우 시트 텐션의 일관성을 위해 탱크 모서리와 정렬되는 위치에 표시를 해두십시오. 둘째, 집 트래블러는 집의 깊이와 트위스트를 조절하기 위해 트랙의 기준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분뱅은 텐션 조절을 위해 3에서 4개의 눈금을 표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넷째, 커닝햄은 러프 텐션과 세일의 깊이 조절을 위해 마스트에 표시하십시오. 다섯째, 센터보드는 업인드, 다운인드, 하이 모드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최대, 최소, 중간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할리어드는 클래스 규정을 준수하고 최대 호이스트를 확인하기 위해 575cm 지점에 블랙 밴드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 튜닝 가이드입니다. 이 표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 크루 위치, 리그 레이크, 텐션, 핀 설정, 그리고 추가적인 주의사항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7노트 미만의 약한 바람에서는 크루가 리워드 포워드 위치에 있고 리그 레이크는 676에서 673cm, 텐션은 루스하게, 핀은 1에서 2번의 두며 리치를 열고 뱅을 최소화합니다. 바람이 강해질수록 예를 들어 15노트 이상의 강풍에서는 크루는 리워드 트라피즈 최대 후방 위치로 이동하고 리그 레이크는 665에서 655cm로 조정되며 텐션은 매우 타이트하게, 핀은 5에서 6번에 설정하며 세일을 플랫하게 하고 커닝햄과 뱅을 최대로 사용하며 센터보드를 약간 올리는 식입니다. 이제 420 튜닝 가이드입니다. 470과 마찬가지로 바람의 강도에 따라 최적의 세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0에서 6노트의 약한 바람에서는 크루는 리워드 포워드에 위치하고 리그 레이크는 612cm, 텐션은 루스하게 가져가며 핀은 1에서 2번으로 설정하여 리치를 열고 세일을 소프트하게 유지합니다. 반면 22노트 이상의 강풍에서는 크루는 리워드 트라피즈 최대 후방으로 이동하고 리그 레이크는 600cm로 매우 타이트한 텐션과 5에서 6번 핀을 사용하여 세일을 플랫하게 만들고 커닝햄과 뱅을 최대로 활용합니다. 각 풍속 구간별로 크루의 위치, 리그 레이크, 텐션, 핀 설정 및 추가 노트를 참고하여 최적의 스피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핵심 가이드라인과 응용 방법입니다. 470 클래스의 이상적인 크루 체중은 130에서 140kg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세팅 변경 능력을 기르기 위해 물 위에서 2분 이내에 슈라우드 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또한 세일메이커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튜닝 숫자는 기준점일 뿐이므로 자신의 세일 특성과 실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확인을 통해 코치 보트와 보트 내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세일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키네틱스, 즉 신체를 이용한 보트 컨트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네틱스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보트의 거동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은 동작과 전환 시점에서의 정확한 실행을 의미합니다. 둘째, 테크닉은 올바른 신체 움직임과 세일 트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 힘의 조절은 파워, 방향, 협응력을 최적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스키퍼와 크루 간의 완벽한 동기화를 통해 보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킹과 자이빙 시 동작의 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는 각 단계에서 스키퍼, 크루 그리고 세일의 역할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태킹의 1단계에서는 스키퍼는 러프하며 몸의 무게를 바깥으로 둡니다. 2단계에서는 스키퍼가 측면을 변경하며 평평하게 하이킹하거나 펌프질하고 크루는 윈드워드 쪽으로 무게를 실어 다리로 밀어줍니다. 3단계에서는 크루가 집을 주시하며 측면을 변경하고 트라피즈를 하거나 탱크에 앉거나 펌프질하며 윈드워드 쪽으로 무게를 둡니다. 자이빙의 경우 1단계에서 세일은 메인 세일을 안으로 트림하고 메인 세일을 이징하여 플랫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각 단계별로 정확한 동작을 동기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매뉴버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거스트와 파도 같은 다양한 조건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어빈드 거스트 상황에서는 스키퍼는 몸의 무게를 앞으로 두고 푸시 또는 펌프 동작을 합니다. 크루는 다리로 앞으로 밀어주고 펌프 동작을 하며 메인 세일을 이징하거나 세일을 높게 둡니다. 다운윈드 거스트에서는 스키퍼와 크루 모두 몸의 무게를 뒤로 두고 코어에 힘을 줍니다. 세일은 낮게 유지합니다. 파도가 강한 다운윈드 상황에서는 스키퍼는 몸의 무게를 앞으로 또는 안쪽으로, 크루는 앞으로 또는 리워드 쪽으로 이동하며 보트를 펌프하고 드라이브하여 추진력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빈드 럴에서는 스키퍼와 크루 모두 리워드 쪽으로 몸의 무게를 이동하고 세일을 이징하여 속도를 유지합니다. 스티어링 앵글과 그루브를 이해하는 것은 보트 스피드에 결정적입니다. 펜 차트는 핀칭, 보통, 낮음, 그리고 푸팅과 같은 다양한 스티어링 모드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텔테일 동작을 통해 현재 보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핀칭 모드에서는 윈드워드 텔테일이 위로 들리며 세일이 너무 높게 조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속도와 파워를 최대로 내는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윈드워드와 리워드 텔테일 모두 뒤쪽으로 곧게 날립니다. 반면 스톨링 모드에서는 리워드 텔테일이 아래로 처지거나 펄럭이며 세일이 너무 많이 트림되어 공기 흐름이 끊겼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텔테일 동작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분석 및 피드백 단계입니다. 첫째, 사진 기록을 통해 훈련 후 세일의 형태를 촬영하고 분석 및 비교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둘째, 느린 세팅도 기록하여 데이터를 축적하십시오. 스피드가 잘 나지 않았던 날의 세팅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극한 상황에서는 튜닝 수치가 왜곡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보트 튜닝을 할 때는 파트너 보트와 함께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변경하여 어떤 변화가 스피드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의 순환을 통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 순환은 준비, 분석, 튜닝, 그리고 실행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신을 발전시키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모든 레이스는 다르며 우리는 항상 배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순환 고리를 통해 여러분의 선수들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